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혹은 예전 같지 않게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경험이 잦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증상 뒤에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뼈, 혈관,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당신 몸 구석구석을 지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 빠질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장은 당신의 몸속에서 매일 피를 거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고된 작업을 쉼없이 해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육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여러 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피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지? 그분은 낙담하셨지만 사실 이는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약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며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지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못해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얼마나와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적정량의 단백질을 올바른 음식에서 얻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보충제에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단백질이 가진 두 얼굴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근육과 면역을 지키면서 동시에 신장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노인에게 단백질이 더욱 중요한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왜 더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단백질은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이 알아서 보완해주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소화 효율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덜 흡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두부를 먹어도 30대에는 금방 근육으로 전환되던 단백질이 70대에는 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오히려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가 늘어나고 폐렴 같은 감염에도 훨씬 취약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어르신 한 분은 살이 빠지고 힘이 없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도 괜찮고 특별한 병도 없었지만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치아도 불편해서 주로 밥과 국만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줄고 기운이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같은 나이대에서도 체력과 회복력이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기억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잉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부족한 섭취는 근육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가 나면 피부를 재생하는데, 감염이 오면 항체를 만드는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도 모두 단백질이 쓰입니다. 당신이 오늘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내일의 회복력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에게 단백질은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먹는 순간 티가 나지 않지만 쌓이면 인생 후반부의 몸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단백질 결핍은 분명한 징후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뜬히 다니던 시장길이 유난히 힘겹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근육이 줄어들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재료가 부족하니 기운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회복이 더뎌진다는 점입니다. 긁힌 상처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한 할머니는 단순한 긁힘이 몇 주 동안 낫지 않아 걱정하며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식단이 거의 밥, 김치, 국 정도였고 단백질 섭취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처 회복에는 단백질이 필수인데 부족하다 보니 피부가 새 살을 만들 힘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낙상 사고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골절로 입원한 70대 이상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평소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낙상은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고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며 결국 삶의 질 전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단백질은 항체와 면역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 부족하면 감기 같은 작은 감염에도 더 자주 걸립니다. 제가 알던 75세 어르신 한 분은 겨울만 되면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 면역 방어막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는 머리카락과 손톱의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고 금이 가는 것도 단백질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단백질 부족을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로, 낙상, 면역력, 저하는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년기에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단백질 섭취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는 단순한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량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 못지않게 위험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과잉 섭취의 함정입니다.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아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에서만큼은 과유불급, 고요부지,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단백질 역시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무너지고 많으면 신장과 소화기관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질소,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 노폐물은 암모니아 형태로 생성되는데 우리 몸은 이를 독성이 없는 요소 유레아로 바꾸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결국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환자 한 분은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겠다며 고기 위주의 고단백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근육이 늘고 체중도 줄어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화불량, 속쓰림, 잦은 갈증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속은 손상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화기관의 부담입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와 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힘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현상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단백질 과잉이 단순히 신장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단백 식단은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도 늘어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고단백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건강한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정 수준의 고단백 식단이 오히려 근육 보존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신장이 과연 60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역과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노인들이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려고 단백질을 무턱대고 늘리다 오히려 신장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단백질 과다가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다음 부분에서 그 의학적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과 신장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하루 종일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단백질을 소화하면 그 부산물로 질소,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걸 안전하게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신장의 몫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GFR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여기에 단백질 과다 섭취가 겹치면 상황이 훨씬 빨라집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사구체 과역과라고 부르는데 오래 지속되면 필터 조직이 손상되고 결국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던 70대 분이 근육을 키우겠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뒤 1년, 2년 만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왜 나빠진 거죠? 하고 묻는 그분의 표정은 늘 안타깝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 노폐물이 몸에 쌓여 피로, 식욕부진,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가 결국 신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단백질을 아예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피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이 약해져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늘 적정량과 출처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단백질이 신장에 똑같은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 위주의 단백질은 신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면 콩,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은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보충제겠구나. 맞습니다. 보충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편리합니다.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되니 간단하고, 광고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근육이 붙고 활력이 생긴다고 강조하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밥 대신 단백질 쉐이크만 챙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첫째, 보충제의 단백질은 매우 농축된 형태라 신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얻는 단백질은 섬유질이나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오기에 소화와 흡수가 완만하게 일어나지만, 보충제는 단백질만 고농도로 들어와 한 번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이 확 늘어납니다. 둘째, 보충제에는 종종 첨가물이 숨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인공감미료, 보존제, 심지어 과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에 3잔씩 보충제를 드셨다가 두통과 구역질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고, 원인은 보충제 과다 섭취였습니다. 셋째, 보충제는 포만감이 부족합니다. 밥이나 반찬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씹는 과정, 소화 과정에서 포만감이 오래가지만 보충제는 액체라서 금방 배가 꺼집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충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단백질 보충제는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 후 회복기 환자나 심한 체중 감소 환자에겐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보충제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단백질 보충제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음식에서 먼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고, 보충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식탁에는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맛있는 단백질 원천이 많습니다. 바로 자연식 단백질입니다. 다음에서는 콩, 생선, 달걀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 단백질이 왜 신장을 지키면서도 몸에 이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함정을 피하려면 자연에서 얻는 단백질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음식들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이 덜하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음식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실제로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도 비교적 완만해 노년기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노인 건강에 특히 이롭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고기 대신 주 3회 생선을 드시기 시작한 후 속쓰림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며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에게는 근육 보존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멸치와 작은 생선류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칼슘까지 함께 제공하니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과정에서 침과 소화 효소가 잘 섞여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식 단백질은 패키지라는 겁니다.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균형 잡힌 효과를 줍니다. 반면 보충제는 단백질만 단독으로 들어있으니 신장에 갑자기 부담을 주고 다른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약통이 아니라 식탁에서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밥상 위에 두부조림, 생선구이, 달걀찜만 있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노인들의 식습관에는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의 식탁 문화 속에서 단백질 불균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노인분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단백질 불균형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밥심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죠. 밥과 김치, 국 정도면 한 끼가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라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조사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을 분석했더니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요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 밥, 라면,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기 기피 문화입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된다, 혈압에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줄이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아예 멀리하면 단백질과 함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일부는 건강을 챙기겠다고 고기만 과하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라하다 신장 수치가 나빠진 노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균형 없는 식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는 사실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김치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 멸치 육수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양이 충분치 않아 단백질을 먹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분도 드물지요. 문화적인 요인도 큽니다. 노인이 무슨 근육이냐,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단순히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기 위해, 심지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근육은 필수입니다. 이렇듯 한국 노인의 식습관 속에는 단백질 부족과 잘못된 과잉 섭취라는 두 가지 극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정도를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제부터는 나이에 맞게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약 16.8g로 제시합니다. 즉, 체중이 60kg라면 하루 48g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노인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줄어드니 흡수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체중 1kg당 1.10, 1.2g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60.72g 정도가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반모는 약 10포스크, 생선 한 토막 100g 기준은 약 20g, 닭가슴살 100근 약 5.5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식단을 구성해보면 권장량을 맞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 한 컵과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만 챙겨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에 삼겹살로 몰아서 먹고 저녁은 빵으로 때우자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나눠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분산하면 흡수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또한 체중,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나 재활 치료 중인 분은 권장량의 상한선을 채워야 하고, 반대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의사와 상의해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식단 속에서 균형 있게 다양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대신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두부 요리를 곁들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의 선택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을 과하게 하면 소화가 더디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대신 찌기, 굽기, 삶기 같은 단순한 조리법이 좋습니다. 달걀찜, 생선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메뉴는 소화가 쉽고 흡수도 원활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씻어내는 것은 결국 물입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부, 두유, 콩 요리, 멸치 등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고기를 줄이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입니다. 콩과 생선만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단백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소금이 많으면 신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 노폐물 처리에 덕해 나트륨까지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양념을 줄이고 생선을 드실 때도 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분이라면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야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개인별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단백질은 신장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신장을 지키면서 근육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단백질 섭취와 신장 건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논란과 오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신장 건강을 두고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죠. 고단백 식단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적절하면 오히려 이롭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장 전문의들의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고단백 식단은 확실히 위험하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많아져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단백질 제한 식단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신장이 정상인 사람에겐 고단백 식단이 꼭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인데 지나치게 겁을 먹고 줄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고령자라도 적정 수준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근육량과 생존율이 더 좋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 수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일반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0g 레시엠 1리기금 정도가 권장되지만 이를 넘어서 체중 1kg당 2g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정량을 유지하되 과하지 않게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오해는 단백질은 무조건 고기에서만 얻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콩, 생선, 달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이들이 신장에 부담이 덜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 믿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하다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실천이 바로 답입니다. 이제 단백질과 신장이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가진 두 얼굴, 그리고 신장과의 복잡한 관계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그러나 정답은 단순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당신의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벽돌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과하면 신장이 무너지고 전신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단백질과 신장을 친구처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약통보다 밥상에서 단백질을 찾으세요. 두부, 생선, 달걀, 콩, 멸치 같은 평범한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싱겁게 조리하고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면 신장도 편안해집니다. 혹시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아도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손주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고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기며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요. 그것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오늘 단백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대할 때만 그렇습니다. 과하면 적이 되고 균형을 지키면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건강 여정을 응원하며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